자, 이제 원과 접선에 관한 얘기를 합시다. 이 원의 접선, 원과 접선에 관한 얘기는요,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몇 번 나오냐면 원과 접선이 한 번 나오고요. 2학년 2학기 때 가면 3차 함수와 접선이 한 번 나오고요. 기하를 고르는 사람은 타원, 쌍곡선, 포물선과 접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을 선택한 사람은 또 거기서도 접선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벌써 이게 4번 정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통 이과 과정을 밟는 학생이라면 4번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갈리기는 하지만 큰 틀은 완벽하게 똑같고 문제풀이 해법은 한 2가지 정도로 좀 갈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잘 알아놔야 돼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을 잠깐만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원이든 어디든 어떤 도형에서 접선은 이제 구하는 방법이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 위에 한 점을 알려줘요. 얘가 접점인 접선은 몇 개죠? 딱 1개예요. 요걸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타원이 나오거나 나중에 3차 함수라고 2차 함수는 우리 2차 함수는 알잖아요.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이런 3차 함수가 나오는데 요 위에 한 점을 알려주고 요 접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도 나오고요. 요 위에 한 점을 알려주고 이 접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도 나와요. 푸는 방법은 쭉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쨌든 도형 위에 한 점을 알려주고 그때의 접선을 얘가 접점인 접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2번째 또 뭘 묻냐면 이번엔 원을 주고 이번엔 기울기를 알려줘요. 이 원에 접하는 애 중 기울기가 2인 애는 어떤 애입니까? 그쵸? 기울기가 2인 상태로 접하는 애는 모두 몇 개 나오죠, 여기서? 2개 나오죠. 그냥 기울기가 2면 한 요 정도, 하나 올라갈 때 요 정도 되는 건데, 요거하고 딱 2개 있겠죠? 그쵸? 됐어요? 어떤 특정한 기울기를 알려주면 그런 원에 접하는 접선은 2개가 나올 겁니다. 그 접선을 구하세요. 라고 요구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3번째 갈게요. 실제로 얘와 얘는 어느 정도 외워서 그냥 푸는 거고요. 실제로 응용 문제는 얘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원 밖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알려줘요. 원을 알려주고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알려줘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접선을 긋습니다. 그럼 접선이 몇 개 나올까요? 2개가 나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으니까 2개가 나오겠죠. 얘는 문제가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면 얘하고 얘를 구하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뭐 합을 구하시오, 곱을 구하시오 라고도 나올 수 있고 이 두 직선,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었더니 만나는 이 점을 A, B라고 한다. 이 삼각형, 여기를 P라고 하면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시오. 아니면 AB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되게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되게 중요한 애예요. 됐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합니까? 얘를 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있고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얘의 문제풀이가 2가지인데 이 문제풀이는 요렇게 풀 거냐 요렇게 풀 거냐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풀면 됩니까? 아니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저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외워놔야 되겠지. 어쨌든 구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됐어요? 뭐라고요? 도형 위에 한 점을 알려주고 구하는 방법, 기울기를 알려주고 구하는 방법, 밖에서 그었을 때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묻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이건 앞으로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이 3가지 구조를 알고 문제를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더라도 구조를 알고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부터 외울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나중에 나오는데 저는 옛날부터 항상 얘가 먼저 나왔거든? 근데 올해 개정부터는 이상하게 얘가 먼저 나오고 제가 나중에 나오더라고. 근데 저는 이게 더 편해서, 이게 더 쉽거든. 이게 더 편해서 얘를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1번. 접점을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어요. 얘는 어떤 애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애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얘 위에 있는 1, 이게 1, 루트 3일 거예요. 그쵸? 1, 루트 3이면 딱 저 위에 있거든요. 1, 루트 3. 요 위에 있는 1, 루트 3에서의 접선이 있어요. 됐습니까? 이 접선을 어떻게 구할 겁니까? 라는 거예요. 원리를 이용하면 복잡한데요. 뭐 복잡할 것도 없어, 사실은. 자, 가볼게요. 요 원의 중심과 얘 사이에 기울기는 얼마예요?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루트 3이에요. 그쵸? 요 기울기 루트 3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에요. 왜냐면 얘하고 수직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접선의 기울기는 기울기가 얘이고 요 점을 지나니까 y-y1은 m x-x1 아이고 1인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3 뭐 이렇게 끝나요. 좀 더 이쁘게 쓰고 싶으면 뭐 루트 3을 유리화하든 뭐 하든 하면 될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나 지금 이쁘게 쓴 거 맞니? 좀 이상해서 저기다가 루트 3을 곱하면 맞겠네요. 그쵸? 네네. 그런데 우리는 얘를 이렇게 안 쓰고요. 외울 겁니다. 교과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러한 식이 있고 얘가 있을 때 얘를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제곱을 xx로 놓고 얘를 집어넣어. 즉 1x 더하기 루트 3y는 4. 엄청 쉬워요. 이해됐어요? 내가 그래서 이걸 1초 공식이라고 불러요. 이건 1초 만에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공식이 있고 x1, y1이라는 어떤 점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문제는 옛날에는 그럼 이게 원점에 있을 땐 이렇게 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원점이 아니라 이렇게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아무렇게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2,1이에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r제곱. 대충 이렇게 갖고 그리고 요 위에 예를 들면 1,4쯤에 접점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게 1,4를 집어넣으면 이게 루트 10이거든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내가 지금 일부러 숫자를 끼워 맞춘 거예요. 이 원 위에 있는 1,4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됐어요?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거예요. 물론 원리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요 기울기 구하고 되게 쉽죠. 사실은 이 기울기가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어서 이 기울기와 수직이네? 그러면서 얘를 지나는 애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 1초 공식이 여기서도 그대로 확장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야 이거를 두 개를 쪼개서 1 넣고 4를 하니까 1 빼기 2 x 빼기 2 더하기 4 빼기 1 y 빼기 1은 10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요. 됐어요? 성현 이거 지금 이해 못했어? 이해 됐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실은 이건 그 벡터로 증명하는 게 훨씬 쉽거든? 이걸 벡터로 증명하지 않고 이걸로 증명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짓이야. 차라리 그냥 외우는 게 나아. 됐어? 아니면 진짜로 서술로 나오면은 이렇게 구하면 안 돼. 이렇게 구하면 안 돼. 어떻게 하냐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가 뭐이고 그러니 얘는 그것과 수직이니까 이 기울기가 뭐이고 기울기가 이거이면서 1,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다. 이렇게 쓰는 거야. 서술로 나올 리는 없어. 서술로 나올 리. 왜?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치? 근데 우리는 앞으로 얘를 원에서 접점을 할 때는 1초 공식으로 쓸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내가 3번 문제를 풀 때 중요하다고 그랬어. 3번 문제를 풀 때 1번을 이용해서 풀 거냐 2번을 이용해서 풀 거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해요.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외워놓으셔야 돼요. 못 외우면 1번은 풀 수 있지만 3번 풀 때 못 풀어요. 이걸 안 외우면. 그래서 이게 3번을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교과 과정에서는 이렇게 움직인 애를 구하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어요? 어쨌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요 공식은 우리 외우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기울기를 알 때. 자, 또 예를 하나 들어볼 거예요. 아까처럼 똑같이 잡아볼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어떤 원이 있습니다. 얘에 접하고 기울기가 어떤 애로 잡을까요? 그냥 5쯤 잡을까요? 5면 엄청 기울기가 급하네요. 기울기가 5인 직선이 있을 거예요. 됐어요?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y는 5x 더하기 k 이렇게 되죠. 그쵸? 지금 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 k 값을 몰라서 그렇지. 그쵸? 이 k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5x 빼기 y 더하기 k는 0이라는 어떤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인 0,0과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루트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절대값 0,0이 여기 들어가면 k가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k는 2 루트 25 더하기 1 됐어요? 그러면 k는 2 루트 26 뿔마. 그래서 y는 5x 뿔마 2 루트 26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물론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교과서에서는 또 외우래요. 기울기가 m이면 mx일 거 아니니?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뭘 건데요? 뿔마 여기 봤더니 요거는 r이고 요거는 m제곱 더하기 1이야.
그 공식에서 나온 거야.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고 외워서 풀래요, 또. 하지만 물론 외우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다 외워야 돼요. 나중에. 얘뿐만 아니라 그래서 외우는 것도 좋아요. 외우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얘는 더 큰 문제가 있어. 얘는 만약에 이게 선생님 이렇게 안 주고 얘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원을 이렇게 주고 그쵸? 아무렇게나 만들어 볼게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1이라는 애를 주고 기울기가 2인 어떤 애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저 외운 걸 못 써먹어요. 얘는 심지어. 이게 뭐 사실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 그래? 그러면 기울기가 2면 이 직선은 y는 2x 더하기 k이고 2x 빼기 더하기 k는 0하고 이 원의 중심인 2,3하고 거리가 1이 되게 만드는 k값을 찾아야 되겠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루트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절대값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 빼기 3 더하기 k는 1. 그러면 절대값 k 더하기 1은 루트 5에서 k 더하기 1이 뿔마 루트 5.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예요.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이 이렇게 옮겨졌다면 공식을 외워서 쓸 수 없으니까 이 원리를 이용해야 돼요. 아, 기울기를 알려줬으니 2x 더하기 k라고 놓고 이 직선과 이 원의 중심이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면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저렇게 내버리면 못 풉니다. 원래 저렇게 내면 안 되거든. 이제 안 내기로 했어. 안 내기로. 다 이 안에서 문제를 네가 뭐 응용하든 만들든 근데 선생님들이 가끔 옛날 생각을 하고 저렇게 내실 수도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방정식 가볼까요? 기울기를 먼저 얘기했어요. 3x 빼기 y 더하기 7은 0에 평행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 여기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그쵸? 얘에 평행하고 얘에 평행하고 얘에 접하는 그러면 이 말은 기울기가 3이라는 말이죠. 그쵸? 기울기가 3이고 얘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뭐예요? 공식을 외우면 y는 3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즉 4루트 5예요. 됐어요? 이건 공식으로 외워서 푼 거예요. 공식으로 외우지 않고 푸는 방법은 기울기가 3이라면 y는 3x 플러스 k라고 놓고 3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이라는 직선이 이 원의 중심과 거리가 2루트 2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루트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분의 절대값 k가 2루트 2니까 절대값 k는 넘어오면 4루트 5네요. k는 뿔마 4루트 5 이렇게 되겠죠. 판별식을 이용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판별식을 이용하는 풀이는 거의 쓰지 않아요. 왜냐면 계산이 되게 번거롭고 나중에는 판별식밖에 못 쓰지만 그때도 판별식을 써서 풀지 않고 다르게 푸니까 판별식은 우선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6번 두 번째 얘기를 해볼 거예요.
6번은 얘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라는 원이 있고요. 이 원 위에 3,1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쵸? 원 위에 점이에요.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어떻게 구해요? 공식으로 따지면 1초 만에 끝납니다. 됐어요? 끝. 됐어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얘도 원리가 있다라고 그랬죠? 여기가 루트 10이고 여기가 루트 10인데 3,1이면 이쯤 되겠네요. 그러면 요 기울기는 3분의 1이고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에요. 아, 요 점을 지나고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y-y1은 m x-x1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9 더하기 10 얘랑 똑같죠? 그쵸?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얘는요, 조금 여기 문제가 조금 부족해요. 사실은 이게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서, 근데 이제 이 문제까지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세 번째. 원 밖에 한 점. 자, 이건 두 가지 풀이법이 여기 다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언제 이걸 쓰고 언제 이걸 쓰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게 되게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차라리 문제를 두 개 주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풀고 저 경우에는 저렇게 푸는 게 좋다라고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실제로 시험에서 못 써먹어요.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이고 2,3이에요. 여기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한번 볼게요. 또 얘가 특이한 게요. 여기가 지금 2거든요. 그런데 2,3 여기에요. 됐어요? 자,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 이렇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됐어요? 자,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첫 번째, 2,3을 지나는 직선, 2,3을 지나는 직선은 보세요. 2,3을 지나고 나 기울기를 잘 모르겠는데, 그치? 근데 2,3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 분명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2,3을 지나고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에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와 이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2가 되게 하면, 왜냐면 저 원의 반지름이 2니까 이러한 m 값을 찾아내면 우리는 저 직선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정리해보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이에요. 왜냐면 0,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없어지고 얘만 남거든요. 근데 얘가 2예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양변을 제곱하면은요, 얘가 m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한 개가 나올 때가 있어. 되게 특이한 경우. 뭐냐면 이렇게 수직이면 이게 기울기가 없는 거거든. 그치? 보통은 두 개가 나오겠죠. 보통은. 예를 들면은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밖에서 그으면 기울기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한 개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경우는 이건 기울기가 무한하니까 없는 거예요. 이건 기울기로 표현이 안 돼서. 그래서 어쨌든 요 식을 찾아서 정리해보면 12m은 5고 m은 12분의 5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직선을 찾았죠. 이 직선은 여기다가 12분의 5를 집어넣으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그럼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얘인데 얘는 그냥 이 표현이 아니라 x는 2가 돼요. 됐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풀이가 이거 하나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자, 보세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거나 또는 직선의 기울기,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고 합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 똑같은 문제지만 이걸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2,3에서 그은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원에서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자. 그래서 AB를 이은 이 직선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든지 얘가 P면 PAB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든지 즉 접점의 좌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한데 이걸 이렇게 풀면 자,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 나왔지? 얘랑 이 원의 방정식이랑을 또 연립해서 x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은 실제로 시험 시간 내에 못 풀어. 그렇게 푸는 게 아니거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죠? 자, 접점의 좌표가 필요할 땐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요. 자, 보세요. 이 두 번째 방법. 여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교과서에서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이라고 하는 두 번째 풀이가 얘예요.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걸 첫 번째 풀이라고 해놨지만 이 풀이와 이 풀이의 거의 사용 비중은 반반이고 실제로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이렇게 푸냐 이렇게 푸냐가 더 중요해요. 접점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그럴 필요 없이 직선의 방정식만 알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풀 건지 이렇게 풀 건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풀이법을 한번 접근해 볼게요. AB점을 알아야 되면 이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x1, y1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 위에 있는 x1, y1에서의 이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 x 더하기 y1, y는 4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원 위에 얘가 있으니까 얘는 여기에 집어넣으면 성립하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가 어떤 식이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한 직선의 방정식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저기 지나가는 순간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지나가는 순간 즉 x가 2고 y가 3인 점을 지나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2x1 더하기 3y1은 4라고 쓸 수 있어요.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할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되게 귀찮은 짓이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씁니까? y1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4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x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2의 x1 더하기 4의 제곱은 4라고 해서 x1을 구해보면 x1이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1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그게 이 좌표가 나올 거예요. 즉 접점을 두 개 구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x1, y1이 구해지면 사실은 그 아까 여기다가 집어넣은 이 식이 접선의 방정식이거든. 근데 얘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이 점을 구해서 뭐 이 길이를 구한다든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든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든지 할 때이기 때문에 접점의 좌표를 알 때는 이렇게 풀고 접점이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만 필요하면 이렇게 푸는 게 더 빨라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끝이에요. 요 3번이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구분해서 풀어야 되고 지금 판별식은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다 접선의 방정식을 2번이 있군요. 그냥 보세요. 257페이지를 볼게요. 257페이지를 보실래요? 7-1번 보세요. 7-1번 7-1번을 보면 3,1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을 푸시오 하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됐어요? 근데 7-2번은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더니 y절편을 각각 두 접선의 y절편을 BC라고 했다. 이것도 y절편을 구하는 거네. 그러면 얘도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고 기울기의 합과 기울기의 곱이 왜냐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얘는 다 이렇게 풀면 돼요. 됐어요? 접점을 알아야 될 문제가 하나도 없어.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근데 접점을 꼭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 잠깐만. 접선과 이건 아닌데. 여기는 없어. 아마 좀 다른 문제가 나오면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를 해보세요. 됐습니까? 네.